왕관 헬스러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5거래일 연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은 1,340원을 또 한 번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알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 톡까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장중에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이게 잭슨홀 미팅 전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단기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시장의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있을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 이벤트 자체가 앞으로의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말씀드리면은 앞으로의 금융시장이 완전 바뀔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의 시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바뀔까요? 이전에 있었던 시장에서 이제 FOMC에서 이제 페드가 우리가 알려줬던 거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전치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그런 점도표로 찍었던 것들, 시장에서 페드가 예상했듯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들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서 따로 통화정책으로 썼던 변수가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 자체가 우후죽순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 페드도 이제 따로 이제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변수를 창출해 줄 수 없다. 이렇다 보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그 대체적으로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외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의미는 시장에서 굉장한 지금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거고 이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원래는 답지를 주면서 해설지를 주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최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도 이제 좀 움츠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안정적인 행태로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달러가 강달러 형태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일시적인 상승한다는 의미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레벨 다운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레벨 다운의 정도 자체가 저는 좀 생각보다 더디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환율 자체가 상승했던 거 비해 가지고 단기적인 환율 상승에 비해서 오히려 지수가 레벨 다운한 형식 자체가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틀 동안, 이틀 이상으로 그리고 이번 지나고 그다음에 9월 옵션 만기까지 9월 아마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그때까지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시장에서 뒤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데드캣 바운스냐 눌림목이냐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번 상승했었다가 반등을 치고 다시 또 한 번 더 상승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형식대로 지수가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자리가 사기 적절한 자리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자체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며 어떤 종목이 잘 가고 못 가는 건지에 대한 시장의 이정표 자체가 이번 주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아마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번 주에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업종이 잘 갈 거고 못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잘 가고 좀 떨어질지 그 분간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역시나 오늘도 재무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이 또 강한 힘을 나타낼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적풍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뭐 그 뉴스창 보시면은 막 실시간으로 깜빡깜빡하면서 뭐 오늘은 뭐 13년 몇 개월 만에 또 신고가를 쳤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환율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08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금융위기, 막 전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1,500원 가까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정말 이 환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들이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정보가 많아지고 과거 데이터들이 누적이 많이 되면서 예측 선반영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가오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최근에 유독 좀 낙폭이 좀 크단 말이죠. 주변국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또 금리도 또 이번에 올라갈 예정이고 둘 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7월 달 초에 뭐 웬만한 종목들이면 다 저점을 치고 다 조정을 받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정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때 이제 한번 선반영을 해놨고 이번에 나오는 하락은 그때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이게 산재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주도 그랬고. 근데 시장에서는 나쁜 부분보다는 애써 긍정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나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혜주를 찾기 시작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LNG선 최근에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상한가에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거기에 이제 좀 걸맞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고 현 시장에서 좀 돈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뭐 금리 인상, 잭슨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더라도 좀 돈이 들어와서 쉽게 빠지지 않을 만한 종목들 준비했고요. 잠시 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종목에 집중을 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럼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함께 순위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370원에서부터 1,470원, 목표가는 1,650원, 손절가는 1,180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하나하나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백사 전문가가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S&T 중공업이라는 종목의 목표가를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부터 AS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한탑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20% 정도, 29%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매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또 한 번 시세가 터져주네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포트폴리오만 담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만약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러한 해지성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저도 이번에 왕자의 게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담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돼가지고 한탑이란 종목도 되게 정말 괜찮은 가격대에 잡았습니다. 1915원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이런 보유 상태로 한탑이란 종목을 우리가 급등하려고 기다린 것이 아닌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만약에 최악의 조건상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곡물주라든지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 했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하려고 저도 한탑이라는 종목을 담았었던 거고요. 목표가까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기다렸던 것만큼 시원하게 올라와가지고 목표가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해서 총 마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종목으로는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이렇게 또 시세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수익 실현하셔서 네. 23%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이 근데 어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등을 했나요? 사실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존 뉴딜홀딩스를 봤었을 때 우리는 테린이 그리고 골프 관련돼 가지고 테니스와 골프 관련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반영치가 덜 되는 것 같다. 어떤 것 때문에 덜 된다? 경기 침체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굉장하게 EPS를 깎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날에 다시 한 번 더 굉장한 모멘텀을 줄 것이고 영업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뉴스와 동시에 정말 시장이 강하게 급등 형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급등과 동시에 몇 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라는 개념 자체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242평선에 대한 저항 라인 그리고 120평에 대한 저항 라인, 요 라인쯤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놨고 매도했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더라면은 이 포트폴리오 들고 있었을 경우에 아마 대응이 쉽게 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청산 완벽하게 하고 이 종목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네.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것까지 목표가를 무난하게 달성을 하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대명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이제 끝까지 안고 갈 종목이라고 여러 번 네.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요즘 하락장이 조금 어제부터 네.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주도주 업종에 대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은 현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주도주라는 거는 명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기에 주도 업종은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과 조선업종, 방산,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태조, 이방원이라 해서 2차 전지랑 원전 쪽은 왜 없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바라봤던 시장 속에서는 신재생과 그다음에 그 신재생과 조선, 그다음에 이렇게 방산 쪽, 이 업종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사실 방산 쪽 관련돼서는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방산에 대해서 이익 평가치를 얼마 정도 할지는 지금 시장에서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광 쪽에서의 대장 두 친구 대명에너지랑 현대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그 종목도 포트폴리오 편입했었는데 그 두 친구가 지금 시장이 빠진 것 대비해서 빠질 때마다 이제 잊을만 하면은 급등해주고 잊을만 하면 급등해주고 하면서 특정 라인대를 좀 잡아주면서 일단은 박스권 형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고 사실 목표가 이상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자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대명의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명 에너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 목표가 일단 4만 원까지 보자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뭐 쌍둥이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로서 이 종목도 주가가 오늘 같은 날에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맞습니다. 7%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명에너지와 비슷한 업종이고 대명에너지와 나란히 어깨를 나란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가는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옆으로 지금 굉장히 기어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어찌 보자라면은 어느 특정 시기를 기다려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특정한 시기가 무엇이냐?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벤트, 잭슨홀 미팅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의 반응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넣고 싶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나 시장이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박스권을 기울여줄 수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봉상을 보게 되더라도 첫 번째 이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주 때 시세 봉을 한번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박스권 형식으로 기울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이나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발산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현대인솔루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발산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때서는 저도 새로 신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담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삼형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엠텍은 테마가 아주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기자재도 담고 있고 풍력, 원전까지 요즘 핫한 이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삼형엠텍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1% 네. 아주 귀여운 네.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네. 이게 이 테마가 힘이 강한 테마를 안고 있는 종목치고는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날이 올까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도가 적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 종목 자체가 굉장한 스몰캡입니다. 스몰캡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이하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가총액이 또 700억짜리인 종목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에는 굉장히 좀 적은 선호도가 적고 그다음에 관심도가 적지만 지금 우리가 조선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 조선의 3분기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거를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이 연봉 자체를 다 상승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럴 정도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뭐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제 포트폴리오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투자 포인트 이런 말씀드렸던 걸 보시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리밸런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도록 할게요. 네, 10,000원까지 계속 홀딩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BM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날이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네. 주백사 전문가와 맞습니다. 정말 맞붙었잖아요. 네. 같은 섹터 내 종목인데 나란히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BMT도 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지금 뭐 조선 기자재 쪽은 핫하니까 네. 예, 이 흐름이 당분간도 더 이어질까요? 아마 오늘 제가 가져왔던 종목도 조선 관련된 기자재 쪽 관련된 종목, 조선 쪽 관련된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 업종이 우리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업종이냐면은 돈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따로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외부적인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최근 들어가지고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BMT라는 종목 그리고 이전에 아까 있었던 삼형엠텍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고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현장에 나갔을 때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바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업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모멘텀을 잘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BMT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시세를 이전치에 한번 18,450원이라는 고점을 한번 찍어줬다가 한번 눌러줬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MT도 24,800원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좋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적풍 전문가 종목들도 AS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 현재까지 수익률이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좀 빠지는 걸 잡자고 했는데 별로 안 내려왔었어요. 그 맞아요.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에 좀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떨어지게 됐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굵게 그려놓은 선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위쪽으로는 돌파 시도를 하고 아래쪽에서는 떨어져서 이제 받아주는 그런 수급들이 존재하는 선들인데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2,770원 정도 오늘 이제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이 종목은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나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여기 5월달 같은 경우는 4,000원 넘어서 올라갔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4,000원짜리가 일시적으로 2,000원까지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입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전혀 뭐 신경 쓰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000원 이하에서는 사도 되는 가격대, 3,000원 위쪽부터는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구간은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쪽이 수혜주가 되느냐 그 찾기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회사들처럼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수출향 그런 환율 효과들을 많이 좀 보게 되면서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2분기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이 또 단기 저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걱정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푹 묵혀두시면은 다시 또 3,000원 언저리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의 조정은 크게 염려 마시고 보유를 하신다면 3,000원까지는 또 충분히 그 이상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인지 컨트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쪽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이제 드렸던 건데 아예 그냥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아예 시세가 한 번도 안 난 종목을 한번 드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뭐 예전에 이 종목이 작년 1월 달에 거의 뭐 3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7,000원대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회사가 주가가 거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동안 무슨 큰일이 있었느냐? 그거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좀 주었고 7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지난 6월 달에 6,000원대 정도에서 저점을 한번 만들어주고 이번에 또 한 번 저점을 만들 것 같은데 이번에 저점이 지난번보다 높은 자리에서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쌍바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지난번에 목표로 말씀드렸던 10,000원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7,000원대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수소차 쪽에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서 요즘에 이제 친환경, 신소재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태양광이나 풍력들이나 원전이 한번 올라갔어요. 다음 차례는 저는 수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테마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잘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10,000원 목표가까지 보유하자라는 점 강조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4x4 보도록 할 텐데요. 4x4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흐름을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찍힌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제시했던 손절가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왜 그 가격대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로 이 종목의 이제 저점이 한 16,000원 전후 정도에서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뭐 지금은 전혀 손절할 단계는 아니고요. 하락했을 때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형태의 하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제가 드린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사이에 기술주라든지 이런 이제 환율에 따른 좀 피해를 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 이슈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지나가면 일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 이후부터는 잘 살아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차트 보실 때 쌍바닥 많이 보시죠? 지금 쌍저점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형태로 올라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목요일 이후로 환율 이슈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주가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전망하셨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15,900원으로 좀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포바이포의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명신산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명신산업은 어제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테슬라의 특히나 그 수혜를 크게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명신산업 앞으로 좀 어떻게 흐름을 기대를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눌림목 떨어지는 구간을 이제 잡기로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를 제가 최근에 소개를 많이 드리면서 일단 내려올 때마다 좀 사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현대차, 기아차도 좀 흔들리다가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고 어제 우리 안내 방송 제 힌트 설명드리면서 그 뒤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생각보다 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저는 관련해서 잘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는 실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대 있는 모습이고 항상 저는 이제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 대비해서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 예전에 6만 원 시절에 있던 종목이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3분의 1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는 좀 과도한 하락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잘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풍 전문가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8시부터는 또 적풍 전문가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방송해 주시나요? 네, 지금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진짜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과거에 그런 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예전보다 정보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준비하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고환율 시대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릴 예정이고 오늘 제가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도 고환율 시대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에다가 오늘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만 또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수익률 대회가 이제 9월 달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대회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종목은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가 장기화가 됐을 때 분명히 한번 큰 시세가 날 만한 지금은 바닥에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까지 잘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환율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만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좋은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 또 더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힌트,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시장 속 핵 인싸 LNG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요즘 LNG선 관련주들의 시세가 강합니다. 오늘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이제 조선 쪽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조선 쪽이 왜 좋냐라고 우리가 한번 봤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시대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비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값싼 중국 제품들을 썼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정치적인 문제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그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 대한 천연가스와 함께 북아프리카에 대한 천연가스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양한 경로들이 육로가 아닌 해상이거든요. 그럼 그 해상 속에서 LNG선이 필요한데 그 LNG선을 중국이 만드는 것이냐, 한국이 만드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아마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로 상해서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이 지금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레벨업 자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분간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조선업종들이 한창 잘 나갔었을 때 중국에 대한 LNG선들이 대거 유입이 됨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조선업종들이 2010년대부터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유상증자나 감자나 따로 회사 재무제표가 많이 망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무도 많고요. 자, 그런데 그런 채무들이랑 이런 감자나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그렇죠? 별로 없는 이런 좋은 종목들을 고르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그 관련돼서 되게 시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좀 따끈따끈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또 따끈따끈한 조선 쪽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증가했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사실 이 140%를 보셨으면은 와 되게 대박이다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3분기가 더 좋고요. 3분기보다 더 좋은 4분기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내년 2023년도 1분기가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영업이익 자체가 100%가 증가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보다 보면은 조선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더 큰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큰 상승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종들이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거 없고 지금 만약에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달리는 만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번 2분기도 아주 좋았는데 앞으로가 더 좋아질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를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좀 더 세진 중공업 이렇게 가지고 네.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딱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네. 조선업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강한 강자냐, 제일 센 놈이 좋겠죠. 그렇죠. 제일 센 중공업이다. 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을 드렸던 빌드업들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좋은 업종이 그러면은 대체 뭐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세 번째 힌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그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업종 자체가 여러분들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종 자체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전에 상장했었긴 했었지만 이전엔 참 조선업종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상장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전치에 있었던 유상증자나 감자나 회사에 대한 채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기에도 되게 충분하다. 오히려 시장에서 조선주 관련돼서는 대장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종목 공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센 중공업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답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 종목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풍 전문가가 하나하나 힌트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이 이거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조선업 초호황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하셨는데요. 적풍 전문가님도 조선 쪽을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사실은 이제 조선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작년부터 이제 수주가 많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러시아 전쟁 터지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주춤했던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 시즌을 좀 지나면서 다시 좀 재평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좀 돈들이 많이 쏠리는 그런 분야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조선업 쪽의 경쟁력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고 또 수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 좀 잘 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뒤늦게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못 갔던 만큼 더 눌렸던 만큼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LNG선 이슈가 좀 더 크죠. LNG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운송을 또 어디서 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는 또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추천 종목들을 가지고 왔을 때 좀 이렇게 아래쪽에서 잡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서 공략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시세에 좀 같이 좀 뛰어들어서 짧게 좀 수익을 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조선업종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사실 뭐 많은 종목들이 요즘 잘 가고 있어서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잘 오질 않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방산, 조선, 나는 둘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방산주이기도 하면서 조선 쪽의 모멘텀도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업종으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이미 좀 재료가 반영된 것도 사실은 좀 있고 솔직히 이번 주에 들어서 좀 이상급등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락장에서 갈 곳 없는 돈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시세에 같이 뛰어들어서 짧게 수익을 내자는 측면에서 좀 드렸던 건데 사실 진짜 제가 보고 싶은 재료는 사실은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업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다가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또 북한이랑 이런 좀 약간 충돌이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방산업 자체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유럽에서의 수출 소식들도 들려오면서 방산업이 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산업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업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가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방산이라는 업종이 좀 이렇게 시세가 터졌을 때 그때 좀 정말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이라서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조선 둘 다 가지고 있는 요즘 뭐 뜨거운 섹터, 모멘텀만 갖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조선으로 붙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 너무 재밌어요,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내일에 또 두 분의 종목의 시세가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어떤 종목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관련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도 고민사항이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과 껴있으면 보통 해군 관련된 쪽이거든요. 해군 관련된 거나 레이더 쪽 관련돼서인 건데 제가 좀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는 고민했던 종목이 이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지 예. 않을까. 근데 이제 적풍 전문가님 스타일상으로는 이렇게 큰 대형주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적풍 전문가님이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를 고려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고민했던 것은 현대중공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대중공업 맞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전문가님? 현대중공업과 이 거래처 관계에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또 기자재 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벤트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항상 엔진을 켜둘게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을 보니까, 이 힌트를 보니까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엔진이라는 이 단어에 방점을 좀 찍어보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전문가님? 네, 이거는 예. 이제부터는 이제 순발력 싸움입니다. 네. 정답 맞추실 분들은 빨리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분 추첨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적어놓은 이유가 뭐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엔진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업종이 아닌가 싶어서 또 가지고 온 거니까요. 많은 분들 정답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엔진을 켜두고 있는 그 종목명 지금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를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세진중공업, 어떤 네. 중공업인가요? 정말 센 네. 세진중공업입니다. 네. 네. 이름에서도 나와 있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거를 힌트를 적으면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요새 만족하셨어요? 어떤 이제 생각이냐면은 예.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기발하다면은 네. 굉장히 좀 설렙니다. 어떤 네. 반응일까? 마찬가지로 세진중공업도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세진중공업의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은 52주 신고가를 나오면서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저 크게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월봉 형식으로 이전치에 2020년도 때 한창 HMM이 잘 갔을 경우 그 당시 때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시장이 우리 코스피 자체가 우하향을 할 때만큼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이번 달 들어서 가지고 발산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봉이나 분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부터 한 번 더 시장이 레벨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투자자 입장이거나 우리가 매매하는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8,750원 정도가 상단 라인이라는 것은 이 시장 자체가 10,000원까지도 지금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10,000원 정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싸진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하에 최근에 보시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고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범위나 목표가 이제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매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뭐 사실 언제든지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8,700원에서 8,200원 정도로 지금 보여줄 수 있고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넘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보고 있는 13,400원까지 좀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조선업종 관련돼서나 플러스로 신재생 관련돼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세진중공업 앞으로 또 대장 자리를 꿰찰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라인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적풍 전문가의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목은 나가지만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듣고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지난 종목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방산 플러스 조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요 핫이슈 종목을 소개드림과 동시에 이번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저점에서 정말 2배, 3배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함께 이제 공략을 전략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요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질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환율 시대에 이 종목 한번 제대로 수익 볼 수 있겠다 싶은 종목들까지 오늘 제가 2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그 전략들 드릴 거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도 함께 전략을 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기, 장기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 많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종목 내일부터 한번 천천히 편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한 조선 또 방산 이 2가지 뜨거운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잘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앞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시장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적당한 전략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왕초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저희가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왕초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